안녕, 예르예요. 마이크 꺼진 걸 모르고 있었다. 깜짝이야. 마이크 꺼진 거 예르가 모르고 있었네. 항상 꺼놨다가, 오, 냥냥뽕님, 반갑, 예루. 반갑습니다. 예하입니다. 잘 놀고 오셨나요? 거의 반쯤 죽어있다가, 좀비같이 돌아다니다가, 운동도 다녀오는 바람에 살짝 기절할락말락 했다가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주 잘 놀고 왔다. 주먹이 안 쥐어져. 잘 놀고 왔다. 이게 나를 방송을 처음 보러 오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사전 설명을 하자면 너무 인싸 같아요. 가서 바깥에 나가질 않았는데 어떻게 인싸입니까? 설명을 하자면 얘를 원래 매주 주말에 항상 토요일에 빼먹지 않고 거의 항상 방송을 하고 있었는데 요번 9월에는 9? 잠깐만, 운동을 좀 많이 하고 와가지고 머리가 잘 안 돌아가. 9월 애체 친구랑 놀러 가는 것부터가 몇 안 되는 친구들이랑 아주 오랜만에 놀러 간 거예요. 웃겨. 왜 인싸 기준이 그거야? 암튼 친구들이랑 일정이 좀 9월에 많아가지고 일단 저번 주에 방송을 하지 못했고요. 요번 주도 주말에는 방송이 없습니다. 그래서 평일하고 있다. 오늘은 9월 16일 화요일입니다. 다치할 뻔한 사람은 친구가 모니터에 있어요. 우리 친구잖아. 그쵸? 손. 우리 악수해. 악수. 아니, 하필 이모티콘을 써도 손이 없는 이모티콘 써가지고 손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예로가 대신 채팅창을 접겠습니다. 허이짜. 이리 와. 오늘 좀 인식이 잘 되는데 오늘 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네요. 이리 와. 아이고, 울지마. 친구랑 저번 주랑 요번 주랑 주말에 약속이 있어가지고 방송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놀고 왔는지 여러분들한테 간단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멀리 갔고요. 예루네 집에서는 엔젤동에서는 바다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원래 멀리로 가야 되는데 좀 특별히 멀리 갔습니다. 차가 있는 유일한 친구가 있어가지고 아주 여왕님처럼 극진히 모시면서 다녀왔고, 애초에 차가 있는 친구가 먼저 가자고 했으니까 예루는 또 그냥 좋아 하고 갔죠. 기본적으로 친구들이 뭐 하자고 할 때 거절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친구가 얼마 없기 때문에 그런 거 하나하나 다 거르고 이러다 보면은 친구가 안 남아요. 진짜 하기 싫은데 싶은 거 아니면 하는 게 답입니다. 친구가 하자고 하는 거. 일단 맞네. 예루가 일단 한번 친구라고 생각을 하면 별로 그 사람에 대해서 싫다는 생각을 잘 안 해요. 거절도 잘 하지 않고. 그래서 한번 친구가 된 사람이랑 되게 친하게 지내는 편.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한번 친구가 되면 거의 남은 평생을 계속 친구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임하고 우정을 다지기 때문에 치즈가 좋은 아이님 예하입니다. 이게 누구야? 여러분의 선사 연습생 예루예요. 친구랑 여러분들이 토요일에 예루를 잠깐 풀어주신 덕분에 풀어줬단 말은 좀 이상한데? 어쨌든 친구들이랑 잘 놀고 와서 후기 들려드리려고 왔어요. 홍대 짱갈래 고흐 로리 천사걸 예루잖아. 너무 속성 많아. 캐릭터 디자인 이렇게 해도 돼요? 속성 너무 많은데? 암튼 예루입니다. 친구랑 잘 다녀왔고 좀 멀리 갔기 때문에 정말 좀 멀리 갔거든요. 예루 혼자서는 도저히 갈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을 법한 아주 먼 곳으로 갔기 때문에, 바다가 있는 곳으로 갔기 때문에 아주 멀었고요. 도로에 굉장히 오랜 시간 있었습니다. 사람이 많더라고요. 비가 오는데 다들 어딜 가시는 거죠? 아니 예루네는 숙소가 20만원쯤 해가지고 안 갈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다른 분들은 예루보다 어른이실 텐데 그 20만원보다는 심신의 안전과
그 비 오는 소리를 들으며 집에 누워있는 소중한 시간을 보내는 것도 나쁘지 않았을 텐데 왜 다들 도로에 나오신 건지 정말 납득을 할 수가 없네. 아무튼 친구들이랑 차가 있는 친구 딱 한 명을 데리고 갔고 덕분에 아무도 교대를 해줄 수 없었습니다. 예루는 면허는 있는데 엑셀레이터와 브레이크가 각각 어느 발이었는지 전혀 생각이 나지 않거든요. 운전을 하면 안 되죠. 이런 사람이 2명과 운전을 할 수 있고 자차가 있는 친구 딱 한 명 있기 때문에 그 친구가 독박 운전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건 근데 또 그 친구가 탓을 하거나 너무 힘들었다고 불평을 할 수도 없는 게 그 친구가 가자고 했습니다. 차가 있는 친구 A가 가자고 한 거고 A가 가자고 한 거고 친구 B번과 예르는 그냥 가자고 하길래 좋아 가자 한 것뿐이다. 혼자 차 있으면 어쩔 수가 없죠. 그니까요. 우리가 운전을 할 수도 없어요. 아니 왜냐면 보험이 없다 이런 거면은 그냥 그 요새 뭐 그런 거 많잖아요. 그 하루만 들 수 있는 자동차 보험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필요하면 들 수는 있겠죠. 근데 문제는 예루는 엑셀이랑 브레이크 위치를 헷갈린다니까요. 운전을 하면 안 돼. 예루는 마지막으로 핸들을 잡은 게 언젠지 기억이 나지 않아요. 면허를 딴 이후로 단 한 번도 핸들을 잡은 적이 없답니다. 조수석이 예루님 타면 안 심심할 듯. 참고로 예루는 친구한테 조수석에 앉지 말라는 어명을 받아서 무조건 회장님석 짱이죠. 왜냐면 친구 B번 친구가 그 조수석에서 운전하는 친구를 굉장히 잘 챙겨주는데 그렇게 되게 잘 되는데 뭐 내비게이션 보고 우리 이따 저쪽에서 빠져야 돼 같은 것도 잘 봐주고 근데 예루는 못해요. 그냥 옆에서 그 재롱은 잘 되거든요. 노래 틀어주면 막 노래 불러주기 옆에서 춤춰주기 잠 안 들게 하기 이런 거는 잘 되는데 기타 다른 보조석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들을 잘 해낼 수 없습니다. 예루는 운전 면허는 있거든요. 운전 면허는 있어요. 나라는 예루에게 운전을 허락했어요. 예루가 스스로를 허락할 수 없었을 뿐 나라는 허락을 했는데 예루가 조수석 면허는 없어요. 그래서 친구의 조수석에 앉을 수가 없다. 아니 아빠 차 조수석은 면허 없어도 딸내미 택배로 가러 그냥 앉을 수 있는데 내비게이션 잘할 것 같은 목소리신데 오 아메비님 이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목소리는 이런데 예루가 그 즐거우면 노래 듣는 거에 완전 정신이 팔리거나 얘기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내비게이션 절대 안 봐. 아니 막 이쪽으로 가서 저 도로를 탈 거야 같은 거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걸 어떻게 아는 거지? 아니 뭐 근데 운전은 기본적으로 보조가 필요한가요? 운전하는 사람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미안합니다. 아니 어차피 맞아. 어차피 안내는 그 내비게이션 친구가 알아서 해주잖아요. 좌측 1번 도로를 이용하세요 하고 알아서 해주잖아요. 예루가 해야 돼? 아니 어차피 시속 30km 제한구역입니다. 이런 거 알아서 해줄 텐데 왜 예루가 해야 돼? 듣고 해. 청력 좋잖아. 상으시네 완전. 이런 거 잘하죠. 근데 예루는 친구들이랑 다 단체로 이러고 놀아가지고 이게 약간 그 조금 재능에 여긴 걸 몰랐어. 왜냐면 친구들이 다 오타쿠라 다 이러고 놀거든요. 맨날 막 기자 따라하기, 나레이션 따라하기, TTS 따라하기 이런 거 하면서 논단 말이야. 하여튼간 조수석 면허가 없어가지고 예루는 뒤쪽에 회장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편안하게 갔습니다. 친구들도 다 같이 귀여우신 엄청 좋은 친구들밖에 없어요. 일단 예루랑 친구를 해주잖아. 예루가 몇 번 말했는데 예루는 외동이거든요. 그 여러분 외동이 이기적이다라는 말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다들 한 번씩 들어보셨을 텐데 예루는 그런 주제 나올 때 절대 부정하지 않아요. 이기적입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또래랑 그 겪는 그 경험이 다를 수밖에 없어. 뭐라 그래야 되지? 자매, 형제, 남매 이게 있는 친구들은 그 비슷한 또래랑 계속해서 집안에서 쉬지 않고 계속 또래와 교류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예루는 학교 끝나고 집에 오면 집에 또래 없어. 학원 끝나고 집에 오면 집에 또래 없어. 유치원 끝나고 집에 오면 집에 또래 없어. 이래버리니까 아무래도 좀 경험치 차이가 많이 나기는 해요. 아 외동이세요? 예루 외동이에요. 그래서 외동으로 제멋대로 자란 친구들 아니 예루를 친구들?
형제가 있는 친구들이 정말 예루를 아주 사람으로 많이 만들어줬답니다. 예루는 정말 그 친구들에게 너무나 감사하고 거의 제2의 부모라고 생각을 해요. 효도해야 돼, 친구들한테. 하여튼 근데 나 갑자기 외동 얘기 왜 한 거야? 갑자기 외동 얘기를 왜 했죠? 아니 이게 토크가 이래서 문제야. 맨날 이렇게 시작하다 보면은 큰 줄기를 이렇게 쭉 따라가야 되는데 얘기하다가 아 맞다 아 맞다 아 맞다 아 맞다 하고 자꾸 가지쳐가지고 하려는 얘기는 여기 있었는데 이쯤에 가가지고 근데 나 무슨 얘기 했지 하고 하나씩 되짚어보면은 전혀 다른 주제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잔뜩 말하고 싶은 사람 예루가 편집을 포기한 이유기도 한데요. 편집을 할 수가 없어. 말을 말같이 해야 편집을 하지. 이렇게 대화 주제가 10초 전이랑 30초 후가 다른데 어떻게 구분을 해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틀어놓으시기엔 심심하시진 않을 거예요. 그 예루 한번 밥 먹으면서 예루 영상 틀어놓은 적이 있는데 그 쉬지를 않더라고. 어쩐지 방송만 끝나면 목이 엄청 아프더라. 라디오 터보 모드 사연이 들어오지도 않는데 셀프 사연으로 계속해서 재생되는 라디오 거의 공포물. 아니 그래서 외동 이야기 왜 했어? 아 친구들이 재밌어 하겠어요. 제잘제잘 좋아하죠. 한 30분까진 좋아하고 친구들이랑 단둘이 있으면 친구들이 40분쯤부터 조금 힘들어해. 얘들아 미안. 암튼 친구들이 예루를 사람 만들어줬다. 40분부터는 끔찍해하나요? 좋은 친구들이기 때문에 면전에서 입을 다물라던가 피곤하다던가 그런 이야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지만 친구들이 조금 피곤할 때 예루를 만나면 친구들의 텐션이 급속도로 낮아집니다. 어느 순간 보면 예루만 신나가지고 조잘조잘거리고 있고 친구들은 그렇구만 아 그랬어? 하고 약간 리액션 보시 돼 있어요. 미안한 일입니다. 그걸 해소하기 위해 여러분들이랑 떠들고 있잖아요. 여러분 방송의 장점이 뭔지 아시나요? 예루가 이렇게 뚫린 입으로 마음껏 떠들어도 여러분들이 예루를 막을 수가 없다는 점이죠. 그리고 게다가 여러분들은 PR이 얼마일지 모르겠지만 라디오 느낌으로 틀어놓으시는 분들도 적지 않다고 봤거든요. 봤다? 들었거든요? 적지 않을 거라고 아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왜냐면 예루도 그런 식으로 모르는 분 그냥 게임 플레이 영상 긴 거 그런 거 그냥 틀어놓고 방에 누워있을 때 있어요. 영상을 보지도 않고 내용이 자세히 관심도 가지지 않는데 그냥 틀어놓고 그냥 있을 때가 있어. 그런 느낌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심지어 예루가 떠드는 게 그런 분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다.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친구들이랑 만나면 친구들이 좀 힘들어하는데 근데 이 얘기를 하려던 게 아니고 기다려봐요. 토크 백스텝 원래 길을 찾아가자. 경로 지금 경로 이탈했어.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 토크 주제를 찾아보겠습니다. 기다려봐요. 외동 주제 왜 나왔지? 아 주변에 좋은 친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루가 오타쿠 같은 드립을 쳐도 서로 잘 받아주면서 즐겁게 논다. 그걸 잘 받아주는 이유는 예루가 외동인데 친구들은 모두 형제가 있기 때문에 좋은 사람들인 것 같다. 친구들이 오빠, 동생, 언니들이랑 이렇게 교류를 많이 하면서 훌륭하게 쌓아놓은 인내심과 그런 걸로 예루를 잘 받아주고 잘 보듬어 주어서 예루가 이렇게 훌륭한 어른이 되었습니다. 너무 다행이죠. 암튼 친구들이랑 네, 이 얘기를 하고 싶었구나. 친구들이랑 아직 출발도 못했네. 놀러간 이야기 하는 중이었거든요. 바다 보러 다녀와가지고 근데 지금 놀러 가지도 못했네. 아직 차에 타지도 못했군요. 조수석 이야기 하고 있었으니까. 암튼 이 차 뒷자리에 타가지고 편안하게 갔다 왔다. 거의 운전을 도로에서 진짜 오랜 시간을 있었는데 운전을 혼자서 하니까 되게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안 그래도 막 씩씩하고 파이팅 넘치는 친구는 아니었기 때문에 보고 있는데 좀 안쓰러웠습니다. 실시간으로 상태가 안 좋아지더라고요. 근데 안타깝지만 운전을 바꿔줄 수 없어. 교대를 하게 되면 3명 다 확정적으로 승천해버리거든요. 곤란해요. 예루는 아직 천사 연습생이라서 지금 승천해버리면 그냥 승천한 사람 된다. 아직 영생권이 없거든요. 엔젤스쿨 대학부 졸업하고 정식으로 엔젤 컴퍼니를 들어가야 천사권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곤란해요. 지금 너무 일러요. 코스프레가 아니시구나 그런 오해를 많이 받아요. 교복의 일부고요. 달고 다녀야 됩니다.
하여간 친구가 열심히 운전을 해가지고 갔는데 가는 내내 비가 엄청 오는 거야. 나를 잘못 잡아도 제대로 잘못 잡았어요. 이게 같이 가자고 한 그 운전자 친구 A 친구가 손이 맘대로 안 되네. 이 A 친구가 A예요. 보셨죠? 지금 이렇게 A거든요. 기다려봐요. 예루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A A 잠깐 포기. A 친구가 은근히 인식 잘 되시나? 그럼요. 예루가 엄청 최선을 다했어. 엄청 강화시켜놨어요. A 친구가 운전을 열심히 해가지고 갔는데 원래 A 친구가 가자고 한 거고 예루랑 B 친구가 운전을 전혀 못한다는 걸 알면서도 가자고 한 건 A 친구거든요. 그래서 독박 운전해도 어쩔 수 없어. 가야 돼. 아니 뭐 본인의 목숨을 보험도 가입되지 않은 예루에게 맡기고 싶다면야 뭐 맡길 수는 있겠지만 엑셀이랑 브레이크를 헷갈리면 운전을 하면 안 되겠죠. 아무래도 여러분들도 그런 도로엔 가고 싶지 않잖아요. 아니 차가 없는 분이어도 그런 사람들이 운전을 하고 있는 곳에서 횡단보도 건너야 되면 여러분들 건너고 싶으세요? 예루는 절대 사양이거든요. 그래서 예루는 운전을 할 수가 없어요. 나라가 허락을 했어도 예루가 허락하지 않았다. 그 친구 혼자 운전을 해가지고 가고 있는데 아니 뭐 갈 때마다 비가 계속 와. 터널을 좀 여러 번 들락날락 하면서 가는 길이었거든요. 어쩔 수 없어요. 가는 길이 원래 그래. 근데 비가 안 오고 있었어. 약간 날이 흐렸어. 야 날이 흐리다. 터널에 들어갔다? 나왔어. 빗방울이 막 떨어져. 야 비 오기 시작한다. 도착하면 비 많이 올려나? 터널에 한 번 더 들어갔어. 나왔어. 비가 막 후두두둑 와요. 빗줄기가 조금 세졌는데 도착하면 조금 더 세겠는데? 터널에 들어갔어. 그 터널은 약간 길었어요. 나왔더니 폭우야. 도로에 물이 깔려가지고 친구가 약간 속도를 냈는데 워터 스플래시가 되어가지고 창이 다 물살 때문에 다 가려지는 거예요. 얘로 공포 영화인 줄 알았어요. 앞이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차가 거의 한 몇 킬로인지 모르겠어. 체감으로는 거의 130이었는데 아마 얘로는 겁이 심하고 엄살이 심하니까 실제로는 아마 한 60km 밟았겠죠? 거의 그 130km로 달리는 것 같은 그 극한의 속도감과 화면이 전혀 보이지 않는 아쿠아 스플래시. 나는 왜 갑자기 주차장이 아니고 세차장에 온 것 같지? 분명히 고속도로 위였는데? 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느껴지는 그 억겁의 공포감. 지옥 같은 시간이었고요. 친구는 바로 속도를 늦췄다. 도로가 좀 이상해서 배수가 안 됐나봐. 물이 고여있더라고요. 앞차가 조금 빨리 가면 예루가 타고 있는 A 친구의 소중한 그 좀 비싼 차인 것 같았어요. 이름을 예루가 알고 있었거든요. 차 브랜드를 예루가 아는 브랜드였기 때문에 좀 비싼 브랜드 같았는데 그 친구의 조금 비싼 자동차가 그 물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았다. 정말 극한의 공포였고요. 요즘 비가 조금씩 오긴 했죠. 바다에서 못 놀겠는데 근데 그 와중에 예루 그 침착하게 계속 그 가는 곳 날씨를 검색해봤음. 해수욕장 날씨 검색했는데 거기 가면은 한 몇 시쯤이랬지? 한두 시쯤부터 비가 그칠 거래. 정확히 초단기 예측을 봤어. 어떻게 알아? 아무튼 여러분이 보고 있는 치즈직의 위치에 있는 네이버에다가 검색을 했더니 초단기 예측이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봤죠. 비가 그칠 거래. 근데 웃긴 게 처음에 갈 때는 12시면 비가 그칠 거랬어요. 30분 뒤에 봤다? 12시까지는 아직 비가 오고 1시부터 그칠 거래. 밀렸나 보다. 30분 뒤에 봤다? 1시까진 비가 오고 2시부터 그칠 거래. 또 밀렸구나. 한 20분 뒤에 봤다? 2시까진 비가 오고 3시쯤부터 그칠 거래. 점점 늦어지는데.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밤 되면 그치겠네. 그러고 갔죠. 겨우 도착했는데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아니 재밌었다면 오케이입니다. 재밌긴 했어. 가는 길까지가 진짜 어이없어서 웃겼어요. 아니 도착을 했는데 그 생각보다 좀 많이 일찍 도착한 거야. 차가 밀린 게 사고가 나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 구간을 지나니까 길이 좀 열렸어. 그나마 다행이죠. 비 오는 날씨에 바다 보러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었어가지고. 도로에 차가 예상보다 많았지만 막힐 정도로 많지는 않았는데 사고가 나가지고 그 구간 때문에 엄청 오래 걸린 거였어. 얼마 되지도 않는 구간을 거의 1시간 넘게 걸려가지고 간 거예요. 생각보다 일찍 도착해가지고 봤는데 얼리 체크인이라고 돈을 내래. 왜요? 아니 그냥 좀 일찍 들어가게 해줄 수도 있는 거 아님?
그동안 예루가 갔던 숙소들은 일찍 가면 그냥 아 일찍 오셨네요 하고 열어주시는 데 뿐이었는데 거기는 얼리 체크인이면 돈을 내야 된단 거야. 좀 유도리 있게 해주지. 그니까 근데 사실 좀 많이 일찍 가긴 했어. 3시간 정도 일찍 갔어요. 3시간. 근데 시간당 10,000원이란 거예요. 아, 뭐 3명이니까 나눠낼 수는 있는데 근데 그 문제가 뭐였냐면 예루네가 잡은 방이 조금 더 유도리가 필요하겠는걸. 조금 말고 조금 유도리 있게 해주지. 약간 문제라 그래야 되나? 그 B친구가 전화를 했거든요. 저희 조금 일찍 도착할 것 같은데 그 얼리 체크인이 가능할까요? 했더니 만실이어가지고 조금 어려울 것 같긴 한데 네 뭐 한번 해보세요. 일단 와보세요 라고 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갔는데 막 그 원래 시간당 10,000원인데 원래 시간당 10,000원인데 3시간인데 합쳐가지고 10,000원만 받으시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30,000원을 받아야 되는데 10,000원이 된 거죠. 와보쇼 해놓고 안 해준 건가? 와보쇼 해놓고 싸게 해주시기는 했어. 얼리 체크인 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는 그 전화 끝나고 온 그 입실 안내 문자에서 안내를 해주시더라고요. 10,000원 정도 낼 수 있지. 그니까요. 사람이 3명인데 3,334원씩 내면 되잖아요. 근데 그 친구랑 생각을 잠깐 한 게 예루네가 잡은 방이 그 여자 3명이잖아요. 아무리 여자 셋이라도 그 침대에서 3명이 잘 수가 없거든요. 그 퀸 침대에서 3명이 자는 게 불가능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2인실을 잡을 수가 없어. 3인실을 잡아야 돼. 여자 둘 천사 하나. 아직 여자 셋이에요. 예루가 천사 승급을 승진? 뭐라 그래야 돼? 천사 합격을 못 해가지고 지금 엔젤 컴퍼니 입사를 못했기 때문에 여자 3명이거든요. 아직 놀랍게도 날개 달고 다니는 여자가 하나 추가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퀸 사이즈 침대 같은 거를 잡아봤자 한 명은 바닥에서 자야 돼. 근데 너무 억울하잖아요. 같은 돈을 나눠서 내는데 2명은 침대에서 자고 한 명은 바닥에서 자라고? 좀 아니잖아. 그래서 열심히 찾아봤는데 그 3명짜리 방이 있었어. 여기저기를 다 찾아봤는데 3명짜리 방이 있는 데가 많지가 않았거든요. 왜냐면 보통 둘이서 오거나 한 4-5명 이렇게 단체로 이렇게 숙소 잡고 노는 느낌으로 대형으로 오지 애매하게 3명 이렇게 안 오잖아요. 숙소가 너무 없었는데 찾아낸 방안. 그니까 가족을 위해서 나온 방을 잡으면 3명이 잘 수가 있다. 엄마? 아빠? 조금 큰 아이 이렇게 3명까지 재울 수 있는 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무리 그래도 찾았어요. 방이 키즈룸이야. 근데 이름이 키즈룸이고 아니면 그 별게 다 있던데 안에? 그 애기용 장난감이랑 그 애기용 튜브 같은 것도 막 빌려주시고 뭐 그런 데였거든요? 근데 그런 곳에 친구가 그 전화를 했는데 친구가 평소보다 매우 어른스러운 목소리로 전화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그 전화할 때 목소리 사람들이 목소리 톤이 달라지는 거 아시죠? 목소리 톤이 완전 차분하고 지적이고 완전 어른 같은 톤인 거야. 그 성숙한 여성의 목소리였어요. 내가 알고 있는 친구 목소리가 아니고. 아마 펜션 사장님도 같은 생각을 하셨겠죠? 아마도 친구랑 생각을 해봤는데 너무 친절하게 말씀을 해주신 것도 그렇고 하필이면 방이 키즈룸이기도 해서 친구를 그러니까 여자 3명이서 놀러 왔는데 그중 전화를 총대를 이 사람이 맸다라고 생각을 하신 게 아니고 3명의 가족이 있는데 그중에 젊은 아이 엄마가 전화를 했다라고 오해를 하신 것 같은 거야.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필이면 키즈룸이야. 하필이면. 그리고 얼리 체크인 한다고 그 이렇게 키 받으러 가고 할 때도 그 친구 혼자 갔단 말이야. 밖에는 비가 오고. 그 펜션 주인분 입장에서는 아이고 젊은 부부가 애기 데리고 바다 본다고 숙소 잡아놓고 이 험한 길을 헤쳐가지고 비가 오는데 여기까지 왔구나. 애기는 이제 아빠랑 차에 있고 엄마가 와서 키를 받아가는구나. 주차를 해야 되니까 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 그래서 친구들이랑 안 돼. 우리가 사실은 다 큰 여자 3명이고 아이는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을 사장님이 아시면 안 될 것 같아. 왠지 그래서 비용도 저렴하게 받으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야. 거기 있는 시간 동안 아주 조심조심 다녔습니다. 정말. 큰 소리 한 번 내지 않고 노래도 부르지 않고 절대 알면 안 돼.
사장님의 그 상냥한 마음을 부수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아주 비밀리에 들어가가지고 비밀리에 봤네요. 뭘 봤냐면 숙소 바로 앞이 바다여가지고 창문 완전 통유리? 엄청 유리가 컸는데 진짜 창문이 컸거든요? 커튼 딱 걷고 보는데 바로 앞이 다 바다인 거야. 비가 오고 있었잖아요. 근데 되게 신기하게 비가 올락말락하는 느낌으로 한두 방울 떨어지다 그치다 이 정도 수준으로 갑자기 비가 잦아들었거든요? 예로가 있어서 그래. 암튼 그랬는데 오히려 그러고 나니까 비가 와서 바닷물이 좀 더 뿌니까 파도가 엄청 거칠게 막 이렇게 치는데 예루는 그걸 밖에서 바람을 막 이악하게 맞으면서 하는 게 아니잖아. 아, 예루가 지금 머리를 잡고 흔들었는데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었는데 여기 예루가 지금 머리가 짧구나. 암튼 바람이 막 이렇게 미친 듯이 치는 거를 밖에서 보고 있으면 별로 재밌지 않았을 텐데 예루는 여기 유리창 있고 통창으로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단발이신가요? 단발. 근데 예루는 유리창 너머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아름답게 파도가 치는 거죠. 파도 그 바다 물도 그날따라 비가 왔으니까 양이 많아가지고 야, 보고 있는데 아주 장관이던데요. 근데 사진을 찍을 생각은 못했어요. 예루의 핸드폰은 플립이고 굉장히 오래 썼기 때문에 거의 뭐 그 카메라 기능 살짝 박살입니다. 기능은 정상인데 사진을 찍으면 사진이 똑바로 안 나와요. 너무 사진이 안 예쁘게 나오고 특히 그런 어두운 날 찍어서 사진을 건질 확률이 제로거든요. 플립이 예쁘긴 한데 정말 예쁘긴 해요. 예루도 예뻐서 샀는데 카메라가 별로죠. 카메라가 별로라뇨. 우리 플립 들어요. 그리고 입이 비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야지. 카메라만 별로이진 않고 성능도 별로예요. 게임을 돌려도 렉 먹고 끊어지고 게임 보다가 광고를 봐도 광고 보상 못 받고 튕기고 오래된 상태일 때 그런 것도 아니고 구매한 지 1년 이내에서부터 벌써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요. 맞아요. 배터리도 적고 심지어 지금 예루 거는 그 상태에서 게임도 하고 유튜브도 보고 온갖 가지를 다 함께 하는 바람에 안 그래도 적은 배터리가 완전히 광탈되고 있다고요. 예루는 지금 보조 배터리 없이는 밖에 10발자국도 나가지 않는다고요. 플립 7부터는 좋대요. 예루는 접히는 핸드폰 안 살 거야. 예루는 내년 초에 S26 나오면 바로 살 거예요. 성능? 안 봐요. 기능? 안 봐요. 나오면 그냥 바꿀 거예요. 바꾸고 나면 사진 진짜 많이 찍을 거야. 지금은 사진을 어떻게 찍어도 예쁘게 나오지가 않으니까 찍을 맛이 안 나요. 하여간에 첫날에는 도착해가지고 날씨 안 좋은 거 보면서 그냥 날씨 감상. 그 안에서 그냥 친구들이랑 웃고 떠들고 놀았어요. 밥은 그 회를 하나 해다가 먹으려고 했는데 한 마리 이렇게 떠다가 먹고 싶었거든요. 친구가 그런 거 협상을 되게 잘해요. 예전에도 겨울이었나? 여름이구나. 고등어랑 광어랑 뭐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잘 떠가지고 3만 원에 진짜 배부르게 잘 먹은 적 있단 말이야. 이번에도 그러려고 그랬는데 이번엔 수산시장이 근처에 없더라고. 아, 패착이었어. 그걸 전혀 고려하지 못했어요. 근처에 수산시장이 아니고 횟집밖에 없어가지고 너무 비싼 거야. 아, 무슨 요만한 거 3명에서 먹을 만한 거 하나 하려고 그랬는데 막 10만 원 이렇게 써져 있는 거 먹을 수가 없는 수준이어가지고 그냥 포기하고 물회나 배달에다 먹었습니다. 근데 진짜 맛있어가지고 예루가 거의 다 먹어서 물회 그냥 물로 만들어놨어요. 회 없고 들어있는 거 거의 다 건져 먹고 아주 맛있더라고요. 수산시장 당하기 쉬운데 현지인 나가면 바로 반토막 주지 않나? 그니까요. 근데 아마 그때 예전에 회를 떴을 때 친구가 협상을 되게 잘하고 그리고 그 주신 주인분도 되게 괜찮은 분이셨던 것 같아. 예루네랑 그렇게 나이 차이 많이 나지 않을 것 같은 수산시장 사장님 치곤 굉장히 젊은 언니 느낌의 그런 분이었거든요. 엄청 양심적으로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루네가 생선 한 마리 이렇게 보고 가격이 괜찮은 건가 하고 약간 고민을 하면서 아 근데 이것만 하기엔 이 가격이 조금 그런데 하면서 좀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그 언니가 이렇게만 하시면 좀 아쉽긴 하니까 이거 하시면 고등어랑 개불이랑 몇 마리 해드릴게요 하고 이렇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3만 원이면 상당히 먹을 만한 거야. 고등어도 2마리인가 주셨어요. 짱이죠? 그래도 양심이 남아있구나. 그니까 그 언니랑 예루 친구의 협상력 덕분에 정말 잘 먹었습니다. 고등어 비싼데 이득이네요. 그쵸? 그때 진짜 잘 먹었어. 예루 그날 이후로 고등어에 맛들려가지고 어디 가면 계속 고등어회만 찾는데 어디에서 먹어도 그때 그 맛이 나지를 않아. 추억 속에 남아버린 아름다운 고등어의 향기.
예하! 전향예는 귀하네요. 순두부로 만든 맛바두부님 예하입니다. 아니 채팅창이 식음료 잔치네요.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요? 예루가 운동 갔다 와서 지금 위장에 아무것도 못 넣은 상태로 방송 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영루 예하 봄사월님 예하입니다. 예루 지금 주말에 놀러 갔다 온 썰 풀고 있었어요. 주말에 비 오는데 바다 보러 갔거든요. 친구 A 친구가 독박 운전을 하고 B 친구가 조수석에 타고 예루는 편하게 뒷자리에 누워가지고 왔습니다. 눕진 않았어요. 거짓말이에요. 앉아서 왔어요. 제주도 다녀오셨나요? 아니요. 차 타고 갔어요. 고등어 이야기가 나오길래요. 예전에 그 비슷한 데 있는 다른 동네로 놀러 갔었는데 그때 근처에 있는 수산시장에서 고등어 떠먹었거든요. 엄청 맛있었어요. 턱풍이 바다라니 사나이시군요. 그럼요. 예루 옛날에 얘기한 적 있는데 여기도 진짜 멋들어지게 흉터 있거든요. 그 해적왕 같은 간지 흉터 있기 때문에 아 잠만 위치가 너무 지금 얘 손가락의 위치가 이상한데? 거기 아니고 약간 눈 밑에 여기 여러분들 보실 때 여기 볼 쪽에 예쁘게 하이라이트 찍어 바른 이쪽 부위에 살짝 흉터가 있는데 여러분들 눈에는 안 보일 거예요. 사실 얘로도 그냥 거울 보면 잘 안 보이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봐야 빛에 비춰서 봐야 보이는 흉터가 있습니다. 어릴 때 굉장히 오래전의 이야기인데 아주 어린 시절이었죠. 제가 아직 그 탈 것보다도 가벼웠던 시절이었는데 저는 그 거친 녀석을 끌고 길들이고자 지하로 내려가는 도중이었고 그 녀석은 저를 우습게 본 거죠. 저는 그 녀석에게 매달려 딸려갔고 결국 땅에 긁혀 이런 흉터를 얻고 말았습니다. 그 무시무시한 녀석의 이름은 바로 자전거인데요. 두발 자전거였거든요. 얘로 키보다 컸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동네 친구들은 좀 스릴을 즐겼던 것 같아요. 아니 초등학교 뭐 1학년 2학년 이런 애들이 그걸 왜 타고 다니는 거야. 어른용 자전거를. 그거 끌고 계단으로 내려가는 중에 아? 하는 순간 자전거가 슝 하는 바람에 예루는 오잉? 숑 하고 날아가가지고 계단을 굴렀습니다. 그 덕분에 간지 흉터 나고 말았다. 동네에서 그냥 꼬매려고 그랬는데 그 동네 병원 의사 선생님이 꿰맬 수는 있지만 그래도 너무 어리고 따님인데 눈 밑에 이렇게 큰 흉터가 나는 것은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대학병원으로 한번 가시죠. 그래서 대학병원 갔어요. 얘를 살면서 거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거의가 아니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성형외과 의사 선생님한테 집도 받았습니다. 근데 되게 잘해주셨어요. 그 티가 진짜 잘 안 나. 화장하면 더 티 안 나요. 간지나고 좋네. 멋지죠? 참고로 중학교 때 만난 그 원피스 좋아하는 친구가 예루가 여기에 흉터가 있다는 걸 알게 된 다음에 루피야? 라고 물어봤어요. 예루 원피스 안 봐가지고 루피 거기 흉터 있는 것도 몰랐는데 그런데 멋진 해적왕이 될 남자와 같은 흉터를 가지고 있는 예루가 비 오는 날 바다에 갔군요. 어찌나 멋진 완전 와일드한 이야기 아닙니까? 파도는 아주 거칠었고요. 날씨는 굳었죠. 그 덕분에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해변에. 그냥 거기 계속 걷고 많이 걸었어요. 그러고 배달 시켜 먹고 그러고 잤어. 아 내일 했어. 아니지 여러분 눈은 안 보이는군. 이게 그 천사연수생 눈에만 보이는 네일을 좀 했는데 들어보세요. 연보라색 네일은 원래부터 칠해져 있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저번 주에 저번 방송 때 얘기를 한 건데 네일 받았는데 다 떨어진 거예요. 2주 만에. 아니 이거 진짜 베이스를 잘못 바르신 것 같은 게 바르면 안 되는 종류의 베이스를 바르신 것 같거든요. 피로프 베이스라고 빨리 떨어지라고 바르는 게 있어요. 왜 바르냐면 셀프 네일 할 때 디자인 자주 바꿔야 되는데 일반 네일로 하면은 손톱에 딱 붙어가지고 절대 안 벗겨지거든요. 안 벗겨지는 페인트를 발라버리는 느낌이란 말이에요. 떼어내려고 긁고 약품으로 불리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럼 손톱이 너무 많이 상하잖아. 나는 지금 셀프로 해가지고 맨날 디자인 바꾸고 싶은데 그럴 때 쓰는 게 피로프 베이스인데 걔를 바르면 약간 종이 스티커 같은 거 위에다 그림 그리고 스티커를 이렇게 떼어내는 느낌으로 좀 빨리 떨어져요. 그니까 집에서 혼자서 하는 사람이 쓰라고 만드는 거죠. 샵에서 안 쓰거든요. 샵에서는 이거 오래오래 유지시켜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 사람들인데 빨리 떨어지라는 젤을 밑에 왜 발라주겠어요. 근데 그 샵에선 그걸 쓴 것 같더라고. 왜냐면 떨어진 걸 봤는데 단면이 너무 매끈매끈한 거야.
일반적으로 예루가 젤네일을 몇 번 받아봤는데 절대 그렇게 쉽게 안 떨어져요. 들떠있는 거 당긴다고 그냥 슉 하고 떨어지지 않아. 떨어지더라도 깨져요. 근데 걔는 그냥 스르륵 하고 떼졌단 말이에요. 보수를 받았는데 이틀 만에 또 뜨길래, 아니 심지어 그 보수해주면서 예루한테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예루가 손을 많이 써가지고 빨리 떨어지는 거래. 어느 네일샵이 손 좀 쓴다고 2주 만에 뜯어지는 네일을 6만원 받고 해줘요. 진짜 어이없어. 그 와중에 생색도 내고 예루 탓까지 했다니까요. 진짜 열받아. 그래가지고 예루 너무 열받아서 보수를 했는데도 이틀 만에 또 떨어지는 거야. 이거는 다시 간다고 될 일이 아니다. 정말 실력이 없는 샵이구나 생각을 해서 바로 젤네일 재료 사가지고 친구들이랑 받아갈 때 재료 이만큼 바리바리 캐리어에다 넣고 싸들고 갔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랑 나란히 앉아가지고 셋이서 손톱에다 바르고 돌아가면서 이렇게 손톱 램프에다 넣고 굽고 이러면서 네일 다 했는데 재밌네요. 참고로 조금 망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보지 말고 약간 이렇게 보면 그럴듯하거든요. 앞으로 셀프 네일 할 거예요. 아니 뭐 해보니까 별것도 없더만. 그 전에 해주신 분들은 엄청 꼼꼼하게 잘해주시고 거의 2달 유지해도 멀쩡하고 이랬어가지고 내일은 예루가 혼자 도전하기엔 아무리 손재주가 좋아도 좀 무리가 있는 영역이구나 싶었는데 엉망으로 하시고 6만원 받으시는 거 보니까 뭐 까짓거 예루도 한번 해보지 뭐 하고 도전할 수 있게 됐어요. 감사하기도 하지. 자신감. 그니까 아니 이렇게 해놓고 6만원? 내가 해도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바로 들더라고. 완전 럭키 비키잖아. 새로운 재능과 취미 찾아버렸잖아. 가서 친구들 손톱 발라주는데 재밌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있기는 해. 얘로 오른손잡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른손으로 왼손 칠할 때는 쉬워요. 이렇게 보고 이렇게 칠하면 돼요. 어렵지 않아. 그 자석으로 모양 잡는 것도 쇼쇼 쇼쇼 슈슈 하트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럼 오른손을 오른손으로 그릴 순 없어요. 손톱이 분리형인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왼손이 해줘야 돼요. 예루의 왼손은 핸드폰 들고 있기 정도밖에 하는 게 없거든요. 물건 쥐기 이런 거밖에 안 해요. 얘가 하는 가장 섬세한 작업은 키보드 치기예요. 오른쪽은 하트가 전혀 나오지 않았어. 그냥 반짝거려요. 모양이 전혀 나오지 않았고 심지어 반짝임도 덜해. 이쪽 손가락은 샤샥 샤샥 샤샤샥 하니까 반짝이 됐는데 여기는 샤샥 샤샥 샤샤샥 그대로 여가지고 여기는 전혀 반짝거리지 않아. 조금 처참합니다. 여기는 막 얼룩지고 대박이에요. 계속 하다 보면 왼손도 조금 나아지겠죠? 방향키 조절하는 손가락이니까 그래도 될 것 같긴 한데 와스드의 힘으로 될 것이다. 그치 와스드 큐 전멸 이런 거 된다. 근데 나름대로 이 손도 열심히 썼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왼손은 정말 오른손에 비해 너무 안 됐어. 아마 그 머리로 생각해서 움직이는 부분 말고도 무의식 중에 하는 행동까지 좀 차이가 조금 있나봐.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의 퀄리티에.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마트인데 사람이 되게 많아. 앞에 사람이랑 안 부딪히고 옆으로 이렇게 가고 싶어 를 생각을 할 때 앞에 있는 사람의 이동거리 약 3m per sec면 안 되는데? 약 30cm per sec. 저 사람이 왼쪽으로 움직일 확률 약 30%, 왼쪽으로 이동할 때 움직일 예상 거리 많아봐야 24cm 정도. 그걸 고려하면서 피해서 가려고 하면 이동 속도는 약 7.2m per sec 정도가 좋겠고 각도는 30도 정도로 틀어서 한편 그러면서 왼쪽에 있는 사람이 오른쪽으로 올 수도 있다는 가정을 빼놓아서는 안 된다. 이러면서 이동하지 않잖아요 우리. 이동할 때 그냥 요러 정도로 피해서 가면 되겠다 요렇게 생각하잖아. 약간 그 정도 수준의 무의식이 이 손톱 하는데도 적용이 되나봐. 오른손으로 하니까 되게 잘 되는데 왼손으로 하니까 엄청 안 되더라고요. 진짜 영문을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그러더라고. 그래서 여긴 잘 되고 여긴 망했다. 근데
어차피 사람들이 예루를 볼 때 저 네일 했어요 하면은 어머 예루씨 네일 봐봐요 하고 한 이 정도 거리를 두고 나서 어머 예루씨 네일 되게 잘했다 엄청 예쁜데 혼자서 한 거 맞아요? 라고 하지. 예루씨 네일 되게 예쁘다 예루씨 네일 되게 예쁘다 어떻게 이걸 혼자서 했어요? 라고 하지 않잖아요. 한 30cm 정도 거리를 두고 하거든요. 5cm 앞에서 이렇게 막 네일 검사하듯이 보지 않는단 말이죠. 그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발라도 솔직히 상관이 없다. 그래서 그냥 막 했다. 심지어 보여줬는데 다들 예루가 근데 여긴 조금 망쳤어요 하고 보여주기 전까지 아무도 망했다는 거 몰랐어. 앞으로도 망한 손톱으로 다니겠습니다. 지금 이거 하려고 그 중국 플랫폼에다가 데이터 팔고 네일 재료 직구도 많이 해놨거든요. 여기다가 막 파츠를 엄청 많이 올릴 거야. 반짝반짝한 거. 막 이렇게 막 올록볼록한 거. 네일샵에서 붙이려면 그거 하나 붙이는데 5,000원씩 달라고 해요. 직구했는데 그거 이만큼 들어있는 한 세트 샀는데 한 묶음 샀는데 5,000원도 안 했어. 그런 뭉텅이를 6개 넘게 샀는데 2만원도 안 나왔어요. 큐빅 때문에 이뻐 보이긴 해. 일단 완전 밑바탕을 촌스럽게 망쳐놓은 다음에 위에다가 보석을 이만큼 얹을 거거든요. 그럼 사람들은 얼마짜리 네일이지? 라고 생각을 하지. 지나가는 저 여자 오 네일이 화려한데 어디 한번 보자. 이봐요 감사 있겠습니다. 이거 뭐 테무에서 산 한 개 300원 하는 싸구려 파츠. 손톱 길이도 짧고 베이스는 뭐 걔 망하셨네요. 감정가 3,700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지 않잖아요. 어느 이상한 사람이 그러겠어요. 그냥 우와 손톱 화려하다 이러고 말지. 그래서 그냥 막 할 거예요. 아무도 네일을 검사하지 않을 테니까 예루는 이만큼 사다가 10손가락에다가 싹 다 하트 모양 큐빅 붙이고 다닐 거다. 샵에서 하려면 그렇게 하면 거의 한 9만원 나올걸? 아니 도대체 그거 하나 붙이는데 왜 5만원씩이나 받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물론 예루가 전문적으로 하지 않아서 그 가격 책정에 합당한 이유가 있는데 예루가 모르는 거일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어쨌든 지금 내일 문외한이 예루 입장에서 파츠 하나 올리는데 무슨 5,000원이나 받는담 이라는 생각을 솔직히 지울 수가 없다. 그래서 예루가 할 거다. 그 원래 그 잘 모르겠고 싫으면 네가 해라 약간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예루가 할 겁니다. 앞으로 내일 자랑을 좀 할게요. 그 여러분들 눈에 안 보일 건데? 그렇네요. 하여튼간 그렇습니다. 새로 시작한 취미 얘기까지 일단 대강 맞춰봤고 무슨 벌써 12시야? 아직 예루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데 그리고 친구들이랑 놀러갔다 오는 길에는 중간에 예루네 부모님도 만나가지고 같이 밥도 먹고 아주 재밌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은 차가 조금 막힐락 말락 했는데 그래도 뭐 덜 막히고 용케도 잘 집에 갔어요. 여름의 끝물에 바다 보러 가기라는 1년에 한 번 꼭 발생하는 그런 이벤트 잘 클리어를 해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고 사고 없이 돌아와서 너무 다행이었습니다. 비도 오는데 사고 났어 봐. 그냥 그대로 끝이죠. 아무튼간 예루는 요번 주에도 주말 방송은 없기 때문에 아마 내일이나 내일 모레 한 번 더 방송을 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면 예루도 이제 씻고 자야 되니까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맞네 내일이네 오늘. 오늘이 내일이네? 암튼 벌써 수요일인데요. 수요일의 아침도 여러분들이랑 보내서 너무 다행입니다. 아침? 수요일의 시작? 비 진짜 많이 왔다던데 잘 오셨네요. 용케 왔다 갔다 할 때 잘 왔어요. 엄청 비가 쏟아지는 구간도 있었지만 친구가 베스트 드라이버라 살았습니다. 하여튼 수요일의 시작도 여러분들이랑 함께해서 너무너무 기분 좋고요. 예루는 이제 씻고 클클 자러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얼른 씻고 주무시고 좋은 꿈 꾸세요. 예루 들어가 볼게요. 좋은 꿈 꾸세요. 예봐 어머 손이 굳었어. 예봐 좋은 꿈 꾸세요. 좋은 밤.